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놀자 부자TV 써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요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이 지난 6.1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제출 대상 확대 등의 이런 내용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화요일이죠.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개인의 그 주택거래와 또 법인의 주택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개인의 주택거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법인의 주택거래 시에 그 신고사항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요걸 또 별도의 서식이 추가가 돼서 그걸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과 또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개인의 주택거래 시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그 보도자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발표됐었던 그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그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요, 그 원래 이 자금조달계획서는요, 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그 주택을 거래할 때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제출 대상을요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기존 3억 원 이하 그 저가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 등의 이런 실효성이 있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행 내용의 적용 시기를 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그것을 개정한 다음에 즉시 이제 시행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6.17 발표 당시에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요번에 2020년 10월 27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 있죠. 규제 지역이 아닌 곳, 이것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상의 그런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거래 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요,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나면 증빙자료라는 걸 추가로 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내가 이제 명시를 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자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자금조달계획서에 내가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고 금액을 이제 써서 적어 넣었다면 그에 따른 증빙 자료는 그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이제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투기과열 지구 내에 그 9억 원, 이게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이제 거래할 때, 그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에 더해서 이 증빙 자료들을 다 추가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2020년 10월 27일부터는요, 이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그에 따른 내가 체크한 그에 따른 증빙 자료도 함께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시는 그 항목별로 제출을 하셔야 하는 이 증빙 자료를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이 부동산,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보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법인의 주택 거래는 어떻게 바뀌는지, 법인의 주택 거래 시에 제출해야 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17 대책을 보면요, 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추진하는 등 법인 부동산 거래 조사가 강화되었죠. 기존의 이 법인 주택 거래에는 개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이 단일한 동일한 이 실거래 신고 서식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또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이렇게 주택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10월 27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법인의 주택거래 시에는요,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모든 이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모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조달 계획서도요, 개인 거래와는 다르게 이 법인 거래용 이 자금조달 계획서와 별도로 이제 그 추가되는 양식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 추가되는 양식의 그 이름이 뭐냐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이 별도의 양식을 또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개인 거래와는 다르게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은 법인 등기 현황과 그 거래 상대방 간의 이런 특수관계 있는지 그 특수관계 여부, 또 그리고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다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이 법인 거래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 간 그 특수관계인 뭐 친족관계라든지 뭐 이런 관계 여부 이런 것들을 불법, 탈법 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 기본 정보가 부족해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인 부동산 거래의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고요. 또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양식을 이렇게 새롭게 마련을 해서 이 법인의 등기 현황, 또 이 특수관계의 여부, 그리고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이제 추가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는 주택거래 당사자, 뭐 매도자도 매수자도 모두 법인이다,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 중에 뭐 일방만, 매도자만 또는 매수자만 이런 경우에도 모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무조건 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요거는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요, 주택을 매수하고 이제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 지역 및 그 거래 금액과는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또 별도로 또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법인이 주택을 뭐 매도하셨다고 하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만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셨다고 하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증빙 자료도 함께 모두 제출을 이렇게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요, 주택을 매수하고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거래 지역이나 또 거래 금액과는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법인이 주택을 이제 매도하셨다고 하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만 제출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셨다고 하면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와 또 이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 이렇게 모두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요, 보도자료에서 또 이 향후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이렇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9월에 발표된 그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죠? 이 설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이렇게 협조 중이고요. 또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엄격하게 차단을 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한 이런 내용은요, 이번 달 10월 27일이에요.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사항들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주택 거래 계획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